네, 특집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수 MBC에서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라는 방송이 방송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반세기 됐는데요. 국내와 아시아의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던 여수 국가산단이 처한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도미노 현상, 정부의 대안과 해외 사례까지 심도 깊게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올해도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여수 국가산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일 텐데요. 어쩌면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 위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 보기 위해서 라디오 전망대가 이번 다큐를 기획 제작한 최황지 기자와 함께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5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름하여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앞으로 함께해 주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황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셧다운이라는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네, 맞습니다. 방영이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총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네. 원고까지 다 쓰시고 어찌 보면 PD의 역할을 다 하신 건데, 작가, PD 역할까지. 일단 이 제목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 이게 어떤 의미로 단 제목일까요? 네, 원래 제목은 생존의 갈림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네, 석유화학 생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석유화학이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글을 한 달 정도 썼다고 보면은 제목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목 뽑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이들의 인터뷰를 쭉 이렇게 복기를 해봤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양승훈 교수가 이 유산을 버린다고 하면은 보루가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산이라는 말이 갑자기 깊이 꽂혔어요. 네, 유산은 또 여수이기도 하고 또 기름류를 쓰면은 또 기름의 산업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산을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 제목이죠.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로 이제 완성을 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산 의미에 더해서 기름유를 써서 중의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 유산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어갈 것인가 라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 마지막에도 이을 것인가 뭐 남길 것인가 하는데 그때의 유는 또 남길 유 그리고 흐를 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유산을 꼭 쓰고 싶었는데 네, 그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5주간 저희가 이 특집 프로젝트성 코너 속의 코너를 좀 마련했는데 이름이 셧다운 리포트입니다. 이 셧다운 다큐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 취재기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국가산단의 미래까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갈 건지 마치 책의 목차? 차례? 이런 것처럼 미리 좀 전반적인 계율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네, 저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 다큐멘터리인데 46분짜리였지만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수에서 시작해서 울산 그리고 중국, 일본, 독일로 그 배경이 확장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는 여수 산단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다큐가 제작됐던 만큼 이런 것들을 모색하되 미처 다큐멘터리에 담지 못했던 좀 추가적인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특히나 좀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 대내외적인 악재,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위기로 지목되는 중국의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위기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일본과 독일 현지 취재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여수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총 저희가 5주간 특집 코너를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상황을 우선 정리를 해보고
다큐 방영 이후에 가장 최근의 동향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최근 좀 언제로 봐야 합니까? 최근 기준은 뭐 길게 잡든 짧게 잡든 이렇게 봤을 때? 네, 일단 가장 먼저 불황과 그리고 위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황의 시작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원래 수출 주도 위주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네. 수출의 기준을 이렇게 쭉 그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 한 388억 달러, 하나 56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찍고 급격히 이제 내림세를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이 수출액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워낙 코로나 때 플라스틱이나 마스크 같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예. 석유화학이 반짝 호황기를 누렸던 거죠. 그래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에. 네.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이 그때가 순간이 언제예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근데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반등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산처럼 이렇게 뾰족해졌잖아요. 그래프가 쭉 네.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는데 그쵸. 이때가 코로나19 코로나 시기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만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예. 계속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2023년부터 석유화학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고요. 2024년부터 2025년 위기의 심화 구간이 도래합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LG화학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다른 공장들의 가동이 점차 중단이 되고요. 예. 2025년도 지난해죠. 지역 경제도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친 예. 상황입니다. 지난해 제일 본격적으로 좀 이런 위기감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언제 시작이 됐나 살펴보면은 2024년도 말에 예. 그 산업부가 석유화학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어젠다가 나온 시기고요. 그리고 올해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모든 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지금까지 여수산단의 위기가 뚜렷해져 온 상황 속에서 문을 닫는 공장 소식이 하나하나 들려올 때마다 지역민들의 가슴은 좀 철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초 이 지금 기준 문을 닫은, 그러니까 가동 중단된 공장 상황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는 LG화학의 여수 NCC 2공장이 2023년 4월에 가장 먼저 중단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2년 전일 것 같은데요. 2024년에 한 공장 하나를 더 중단을 하고요. LG화학에서는 공장 2개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SM 공장입니까? 네, SM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여수 공장 총 2공장을 모두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는 가장 이제 지역민들한테 좀 타격이 됐던 뉴스가 여천 NCC일 텐데 여천 NCC 3공장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예. 지금 구조 조정에 따라서 여천 NCC 그리고 롯데케미칼, LG화학 이 세 개의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공장 가동이 더 중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 보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문을 닫아왔는데 가장 최근에 좀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여천 NCC 공장의 운영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고용 불안, 그것도 가장 고리가 약한 하청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좀 보니까요. 지난해 월 평균 9,000명이던 노동자가 지난해 10월에는 3,000명으로 좀 급감했습니다. 이거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그 노조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노조비를 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집계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노조비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이 없는 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 수치를 많이 인용하긴 합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토막 정도 난 셈인데요. 예. 이게 플랜트라고 하면은 공장 설비에 투입되는 인력이라 여수에
그 여수 안에서 여수 산단의 대표적인 직군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고용 실적이 암울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집계를 보면은 여수 산단 고용 인원이 대부분 이제 2만 5천 명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1분기에는 2만 4,600명으로 2만 5천 명대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분기에는 2만 1,000명으로 떨어지고 3분기에는 2만 900명. 그러면 지금 이제 2만 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5천 명이라는 그 고용 인원이 이제 뭐 실직하거나 실직 위기에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생활 안정자금 지급, 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노동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대책은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는데요. 예.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생계에 당장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게 작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에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느냐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수 산단 배후 상권이 무선지구 상권 침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폐업 사업체 수를 보면요. 그 위기의 시작인 2023년도 보다 지난해 2024년도에 10% 이상 폐업 사업체 수가 늘었다라는 여수시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 어떤 그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쨌든 지역 경제가 이 여수 국가산단 위기와 맞물려서 함께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외에도 일단 대기업 하나가 좀 무너졌을 때 함께 타격을 받는 것들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구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주요 대기업들 있겠지만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연관된 중소기업 수는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롯데케미칼 공장 하나, 그것도 라인 하나가 문을 닫는다라고 해버리면은 예. 그 라인에서 그 포장을 담당했던 그리고 출하 그리고 유통을 담당했던 그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인력들이 줄줄이 이제 실직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하청업체들도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단 주변을 보면은 특히나 그 플랜트 관련 건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다큐에서도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지금 건설 기업 중에 한 곳은 그 야적장에 공사 자재들이 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일이 없어서. 근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만 오고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미 그 야적장이 포화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해당 기업도 지금 매출액이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시 전체 기업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이게 BSI라고 하던데 지금 원래는 대부분 뭐 7, 80 정도 나오던 그 지수가 지금 58.6입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 네. BSI가 58.6이고 이것도 마저도 지금 50점대도 위태로워서요. 지금 2025년 4분기에는 52.1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수가 70, 80 정도로는 유지가 됐었는데 굉장히 지금 그 경기가 암울하다라고 보는 기업체가 많은 겁니다. 예. 이번 문제에 맞물려서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 울산 디스토피아를 쓰신 경남대 양승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최영지 기자께서도 이분과의 인터뷰에서 또 제목을 따왔다라고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 지역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네, 저도 양수은 교수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인터뷰 당시에 이제 산업도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확립을 했었었는데 네. 이 산업도시라고 하면은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을 위주로 성장을 했고요. 예. 당시에 뭐 여러 주민들 간의 수용성에서 갈등을 빚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승훈 교수는 지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지역에서 제조업
일자리 부족하고 뭐 데이터 센터나 첨단 산업 같은 것도 다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석유화학이라는 어떤 국가 중요 제조업이 그리고 또 50년 이상의 지역 먹거리가 됐던 제조업이 침체가 된다는 건 지역 경제 침체뿐만이 아니라 예. 지방 소멸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지방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어떤 위기의 단초가 된다라고 경고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이제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산업도시 여수의 침체 문제를 단순히 경기 침체로만 조금 국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나아가 좀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까지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주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안을 기업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낸 구조 개편안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구조 개편안을 냈다라는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어떻게 내용이 할 공개되진 않았어요. 네, 내용은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할 아하. 거다라는 식으로 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이럴 것 같습니다. 뭐 GS 칼텍스와 LG 화학은 그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예. 양사 NCC를 통합 운영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설비가 굉장히 크고 조금 오래된 LG 화학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지금은 유력합니다. 예. 그리고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이제 합작사를 설립해 대응할 것 같고요. 예. 여천 NCC는 이미 상공장을 지금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 2 공장 또는 그리고 롯데케미칼 공장을 어떤 걸 지금 공장을 멈추느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 내용이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LG화학 그리고 그 여천 NCC 롯데케미칼 어떤 공장이 가동 중단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 200만 톤 이상의 설비가 여수에선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대부분 어쨌든 통폐합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큰 틀에서 정부의 구조 개편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조 개편안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산업부 차원에서도 올해 1분기에는 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구조 개편안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하든 뭐 줄이든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부는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점일 텐데요. 예. 일단 기업과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합작사를 만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큰 NCC 설비를 누군가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예. 대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도 부과될 거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이 일단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떤 그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어떤 필요한 규제 등을 조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기업마다 지금 자산 규모와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안 제출하면 산업부도 이에 맞게 좀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업마다 좀 다르게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산업부는 지난달에 그 화학산업혁신 얼라이언스라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켜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렇게 각 기업들이 한 조에 이렇게 각각 있고 그에 맞는 중소 중견 화학 기업들 있고 그리고 학계 연구계 등 이렇게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인데 이게 이른바 뭐 조별 과제처럼 한 조의 기업 하나, 뭐 앵커 기업 하나, 중소 중견 기업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 보자는 취지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예, 어쨌든 일단 뭔가 나온 것은 없고 정부 산업부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대책 또 지원책을 수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산업부도 올해 1분기 안에는 구조 개편안을 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예. 했었으니까 1분기 아니면 3월인데 그 안에는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동향과 또 정부 대응 시시각각 새로운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2026 여수 국가산업단지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개요를 좀 우리가 펼친 만큼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는 다음 주에. 오늘부터 본격적이었는데 오늘부터 물론 본격적이었지만 다큐에 담아서 이렇게 취재하신 새로운 내용들 또 네. 해외 사례들 위주로 앞으로 또 알찬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리포트 여수 MBC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